독도가 왜 한국 땅이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야, 한국 땅이야.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 너희가 나쁜 방법으로 빼앗아 갔잖아. 근데 그걸 또 너네 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교사 이상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부모님들 앞에 서면은 늘 떨려가지고 오늘 또 주제가 독도여서 저가 또 긴장이 돼요. 뒤에 내용이 조금은 무거울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 채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왜 한국 땅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독도는 우리 땅. 그 옛날부터 쓰여져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보통 이런 답변들 많이 하세요. 과거부터 우리 이 한반도 쪽에서 오랫동안 지배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땅이지.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요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얘는 뭐라고 할까요? 이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대한민국 땅.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오랜 영토 분쟁입니다. 일단은 네, 주어와 허술어가 맞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일단 저는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 괄호 다케시마라고 한 거는 두 입장을 다 일단은 네. 쓰겠다라는 태도여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네. 네. 영유권에다가 밑줄을 쳐놨어요. 사실 저희 영유권 분쟁이라고 얘기도 안 하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분쟁거리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예 꺼내질 않아요.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이걸 분쟁 지역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뭐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도 뭐뭐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이 챗GPT 답변이 똑똑하지 않네요.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간단하게 봤고요. 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일본 쪽에서는 우리처럼 특정 날을 정해가지고 독도를 어떻게든 하려고 분쟁 지역화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려 89개의 바위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마 관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배를 타고 쑥 이렇게 돈다고 해요. 네.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그다음에 유명한 바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독도 전체가 지금 천연기념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이런 기상 악화가 많기 때문에 1년에 며칠 안 된대요. 이 독도를 볼 수 있는 그 날 일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일, 40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확실히 뭔가 이 마음이 끓는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땅이 왜 중요할까? 제국주의 시대에 왜 이 땅 먼저 가져가려고 했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이 한반도와 일본뿐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와의 이 대치 구도 속에서 과연 한반도의 어느 땅을 먼저 가져가야 편할까? 바로 여기거든요. 왜냐면 이쪽에다가 군사적인 요새를 마련해 두면은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를 방어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기를 두면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교통 편익 때문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과 군사적인 요충지에 해당한다. 이제 우리가 독도의 역사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우리 쪽의 역사. 일단은 우리 쪽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신라 지증왕 때, 그러니까 6세기 무렵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해서 신라 영토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은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해서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년 바로 동쪽 바다에 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무릉이라는 섬이 울릉도인가? 네, 맞습니다. 일본 쪽의 주장을 보면요, 이 우산국은 울릉도만 가리키지 독도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내용에 비판을 하고 있고요. 팔도청도라는 지도를 보면은 이게 뒤집혀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 쪽 기록을 봐라. 이상하지 않느냐. 오류가 이렇게 심한데 우리 그거 못 믿는다. 17세기로 건너가요. 거의 18세기죠.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 시기 오면은 이제 안용복이라는 아저씨가 등장을 하는데 일반 어부예요. 어부인데 이 일본 어민들이 자꾸 우리 쪽 땅에 와서 해산물을 잡아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따지러 가서 여기 우리 건데 왜 자꾸 넘어와? 넘어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쪽 에도막부 쪽에서 독도 도해 금지령이라고 하는 걸 내려요. 17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울릉도와 그 외의 한 섬은 독도를 말하겠죠. 네. 일본과 관계가 없다. 지도를 저장해 놓는 그 문서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일본이 이제 저 때는 저랬는데 나중에 와서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게 팔도청도거든요. 네.
뒤집어 놨어요. 이게 지금 한자가 우산이 여기 나와 있죠. 네. 울릉이 여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울릉이 더 서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걸 지금 반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15세기의 지도고요. 이제 동국지도라고 해서 18세기의 지도를 보면은 울릉도와 독도를 잘 위치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 간의 300년간의 차이는 사실은 이제 측량 기술의 한계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거라고 보고 있지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동국지도 중요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고 해서 그 이후의 시대의 독도를 볼 건데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줄여서 일제라고 하죠. 야,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는데 저 약한 나라 잡아먹자. 그래서 그럼 더 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첫 표적이 바로 한반도였던 거고 아마 한반도를 점령한 다음에 중국이든 동남아든 가려고 했을 거예요. 네. 대한제국은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1900년에 대한제국에서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을 해서 강원도에 부속을 시키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해서 관제에 편입을 시킨다. 군의 등급을 5등으로 한다.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우리는 확실히 영토를 여기까지 우리 영토로 인식을 하고 있어 라고 보여줬어요. 이게 무시를 받은 거죠. 사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독도에 타케시마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키섬의 관리하에 아래 둔다고 결정을 내려요. 이미 대한제국에서는 5년 전에 이렇게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결정을 내리죠. 그 근거는 독도는 주인이 없는 섬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가져가서 군사지역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5, 16, 17세기에 그 이전 시대에 이거 조선시대 땅이라고 했는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본인들의 고시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고 하는 거를 방증해 주고 있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있어요. 이건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체결된 조약인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여기 일본이 또 뭐라 주장하느냐. 그때에 해당되는 영토는 1910년 본격적인 식민 지배 이후의 영토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뺏어간 독도는 해당이 안 된다. 독도는 그 전에 빼앗아 갔으니까. 언제부터 적용되냐면은 1894년이에요. 훨씬 전이에요. 왜냐면 이때 처음으로 일본이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중국 땅의 일부를 가져가요. 대만을 가져가요, 이때. 그것까지 다 토해내게 하려고 일부러 시점을 이때로 잡은 건데 그럼 당연히 10년 뒤인 1905년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이제 어떻게든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욕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일본이 독도를 점령을 했다. 이거는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려는 제국주의 침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한반도의 독도를 점령을 한 거는. 근데 자꾸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는 제국주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근데 제국주의 침략을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는 단순히 독도 문제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사 전체가 얽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그다음에 생체 실험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일본의 잘못과 과오를 하나도 짚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독도는 계속 우리 땅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날들을 좀 기억을 해야겠어요. 10월 25일은 바로 독도의 날이라고 하죠. 독도의 날. 상대적으로 좀 기억을 네, 사실 중요시 네, 되는 그쵸. 날은 네. 아닌 것 같아요. 10월에서. 네. 제 욕심 같아서는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독도를 알리고 기억하기 위한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제정된 날로 설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근대적인 방식으로 영토를 우리 거라고 딱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10월 25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독도 수비대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날을 국경일로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대요. 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할까 좀 슬프긴 한데 10월 25일 우리 모두 한 번 더 독도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학생 때부터 배워왔던 내용은 사실 요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가 예전부터 소유를 했었고 이런 정도까지만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크게 관심이 막 그렇게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야, 한국 땅이야 이렇게 엄마 왜? 하면은 왜?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어 이렇게만 항상 얘기해 주는데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어라는 말을 애들한테도 물어보면요 다 그렇게 말해요.
오랫동안 우리 땅이었잖아요 라는 대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잘. 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짚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강의 그리고 10월 25일 이런 날들을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뭐 노래도 있고 뭐 옛날부터 우리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제국주의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조금 더 공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독도가 왜 한국 땅이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또 근데 이렇게 여쭤보시면 뭐라고 또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긴 해요. 그쵸, 네, 내용이 어렵네요. 어려우니까. 네, 이게 네. 뭐 단순하게 뭐 몇 문장으로 딱 설명을 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수업이고 강의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쉽게 말하면은 너네가 나쁜 방법으로 빼앗아 갔잖아. 너네가 그걸 또 너네 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 나쁜 방법을 또 언젠가는 또 써먹겠다.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